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제 유튜브 잡다한 주일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미디어 페스티벌을 여는 이유는 제가 10년 이상 유튜브를 운영했는데 이제서야 구독자 1000명을 넘고 지금은 1200명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평소에 가르치는 것들을 좀 요약해서 짧게 전달하려고 이런 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영상 제작을 공부하려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활용 기술을 배우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꼬박꼬박 여러분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영상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 것들은 즉각 찾아서 보여드리는 그런 대화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수업이다, 공부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관심 있는 과목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나중에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환영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찍느라고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절차상 이런 게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봤고요. 오늘은 잡다한 미디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 안 와 계시네요.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능력, 자질이 있으면 좋은지도 이야기하고요. 또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오신 분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이미지나 영상 만드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오늘은 미디어 제작 전반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해서 뭔가를 창작하는 거 위주로 한번 오후까지, 저녁까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안 오셨지만 일정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진행 순서는 아까 표에서 나와 있듯이 이런 식이거든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장주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부터 하면 20년이 넘었어요. 영상 제작을 한 시간이 20년이 넘었으니까 영상 제작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같은 거를 직접 연출, 촬영, 편집 다 해봤고요. 다른 사람들 영화에 스텝으로 참여해서도 활약한 적이 있고요. 영상 제작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의뢰가 와서 영상 제작 교육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강사라고 하죠. 지역에 있는 미디어 센터들이 있어요. 꼭 대형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하는 미디어 센터가 아니라 수많은 미디어 센터들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제작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아니면 강사 교육, 미디어 트렌드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50 플러스 센터라든가 학교 상담 센터 같은 곳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제작보다는 교육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최근에 구독자가 1200명이 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몇만 명 수준 이상인데 저는 이제서야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걸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채널로 시작했고 여행 영상 올리는 채널로 시작했는데 좀 욕심이 생기면서 제가 했던 교육 관련 영상들, 제가 잘 찍은 영상들을 올리는 걸로 했지만 구독자가 오르지 않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 관련 유튜브 채널로 전환을 완전히 했고요. 제 개인적인 영상, 여행이나 등산 영상 같은 거는 잡다한 여행기라는 채널을 따로 파서 그쪽에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예전에 여행 영상을 보려고 오셨던 분들은 잡다한 여행기에 가서도 구독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좀 장기간의 여행이나 먼 곳에 그럴싸한 여행은 많이 가지 않아서 대부분은 옛날 영상 재활용해서 재편집해서 올리는 영상들이니까 이렇게 막 재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봐주시면은 저만의 개성이나 특징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틱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쇼폼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저도 틱톡이나 쇼폼 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에 다 같이 올리고 있는데 틱톡에는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내 영상을 좋아하는 이런 재미 때문에 올리고 있으니까 틱톡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디렉터 J인데 아이가 없는 디렉터군요. 디렉터 J라는 틱톡 찾아주시면 제 영상을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제 미디액트라는 미디어 센터에서 운영하는 웹진 같은데 글을 쓴 걸로 인연을 시작해서 미디어 관련 혹은 기술 관련 칼럼도 쓰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곳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제 개인 브런치 스토리 사이트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저 주소에 들어가시면 제가 가끔씩 쓰는 글들을 저기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저기서 보고 글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활동하는 곳에 글 의뢰를 하셔도 제가 맞춤으로 잘 써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먼저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트렌드라고 해서 거창하지만 미디어 트렌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요즘 미디어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특히 창작이나 뭐 생산자나 수용자들은 어떤 기기,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 제가 그동안 교육했던 것 위주로 흐름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최근 1, 2년 사이의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은 겨우 찍더라도 동영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 편집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뭐 엄밀히 말하면 한 2002년에 대학생 시절부터 자원봉사 교사로 가르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는 한 2007년부터 학교에 나가서 방송반 동아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5년 넘게 영상 제작 교육만 했었어요.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만든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취미 생활 수준에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은 학생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영상 제작 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 한 대, 두 대밖에 없는 캠코더로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플레이로 영상을 제작했죠. 영화를 만들든가 방송을 만들더라도 뭐 감독이나 PD 따로 있고 촬영 감독 따로 있고 시나리오, 배우 뭐 여러 가지 스텝들이 따로따로 있었지만 한 편을 만드는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들어왔죠. 그게 한 2012년, 13년부터 흔해졌어요. 그 전까지도 뭐 아이폰이 200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했지만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하는 게 낯설었어요. 그냥 사진 정도 찍고 SNS에 올리는 수준이지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다가 KT에서 하는 올레 스마트폰 영화제 같은 게 뜨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찍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2011년부터 스마트폰 영상 제작 교육을 시작했고요. 2012, 13년부터는 이제 학교들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예 교육을 의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캠코더 한 대를 좀 더 공들여서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누구나 각자 찍을 수 있는 식으로 교육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가 뜬 다음부터는 그냥 팀플레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찍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각자 1인 1작품 찍는 식으로 수업이나 교육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전에는 캠코더로 찍더라도 편집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많지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는 한두 명 혹은 기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영상 편집을 했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특히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참여자들이 영상 편집 교육을 배우게 됐고요. 곧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채널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SNS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틱톡보다도 먼저 스냅챗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에서 세로형 짧은 영상들을 올리는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쇼폼 영상 제작 교육도 의뢰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쪽은 좀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긴 영상 혹은 가로 영상들에 익숙한 영화 세대이기도 하고 쇼폼으로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미심쩍어서 쇼폼을 만드는 방법은 알려줬지만 뭐 쇼폼 크리에이터 교육이라든가 그걸 활동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지 이런 쪽까지 의뢰가 오면 저는 선을 딱 그으면서 그냥 제작 교육까지는 가능합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2020년 1월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면서 창궐하면서 이제 비대면 교육이 흔해졌죠. 그때부터 미디어 교육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취미생활 수준에서만 영상 제작을 배우려고 했다면 2020년부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영상 제작을 배우고 영상 제작 기술을 익숙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사의 경우는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줌만 갖고도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줌에서도 자기 얼굴만 드러내서 떠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자기 수업 자료를 영상으로 옮겨서 트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당연히 영상 위주의 교육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자막이나 음악, 효과음 넣는 법도 배워야 되니까 코로나19 시대부터는 강사나 교사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에는 영상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전혀 없다가 2020년부터는 내 일이라고 느끼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부터 메타버스 교육이 흔해졌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뭐 할 말도 많고 개념도 다양하기 때문에 딱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이곳이 아닌 다른 곳과 만나는 기술을 통칭하고요. 특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대면 수업과 가상현실을 접목한 교육을 많이 찾고 의뢰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기술이나 뭐 앱 같은 거에 이해도가 높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처지에 맞는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도의 교육만 했었고요. 후반부에는 직접 메타버스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고 다른 곳에 유통하는 내용들을 가르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뭐가 있죠? 그 도트 그래픽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게더타운이나 제 그런 식으로 되게 단순한 수준의 그래픽을 갖고 있지만 수업을 진행하든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 그런 서비스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그건 메타버스의 개념엔 들어가지만 가상현실이나 뭐 증강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줌 수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금방 지치는 이유가 직접 내 앞에 이 사람이 와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예요. 근데 저도 수업을 많이 했지만 목소리로 뭔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지치거든요. 근데 정말 메타버스라면 상대방과 한 공간에 있다라고 착각이든 뭐든 느껴야 돼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이 여기에는 나는 여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쪽에 있다? 와닿지 않으니까 금방 지쳤어요. 이 이유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카메라 하나만 보고 혹은 그 조그만 아이콘을 움직여서 움직인다고 그게 메타버스고 몰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막 뭘 얼굴에 뒤집어 쓰고 내가 다른 곳에 있고 심지어 내 눈앞에 저 사람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여야만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있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수준에서만 접한다면 저는 온전한 메타버스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19 끝나는 한 2022년부터 2023년 넘어가면서 메타버스란 게 싹 사라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욕을 했죠. 메타버스는 그냥 마케팅 용어다. 사람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려고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개념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메타버스란 개념이 유효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런 기기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거의 리터러시 교육만 했고요. 실제로 뭐 메타버스 방 제작하는 수업 같은 거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런 걸 이용하면은 컴퓨터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친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모임,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이라면 이전보다는 좀 더 메타버스의 취지에 충실한 게 가능할 것 같아서 인공지능과 접목한다면 좀 더 수준 높은 메타버스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이 대세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또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이냐라고 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이제서야 때가 된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직접 내 생활에 접목한다기보다는 그냥 요즘에 뜨고 있으니까 이 정도 알아야 되겠지라는 식으로 개념 정도, 리터러시 교육 수준만 요구를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수준이었다가 챗GPT가 한번 빵 터지면서 이거를 뭔가 실제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네라는 생각을 일반인들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역 미디어 센터 가서 수업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더 많이 오세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교육 의뢰도 많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 영상을 올리면 기존의 영상 제작 교육보다 훨씬 조회수가 높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내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기존의 미디어 제작 교육보다 인공지능 교육을 더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영상 제작 교육, 특히 유튜브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뭐 브이로그를 찍는다든가 교육 영상 찍기 이런 수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것들 이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 대상으로 그냥 초반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하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앱들, SK에서 나온 그 앱 이름 뭐죠? 그 앱이라든가 챗GPT 뭐 이런 걸로 글쓰기 수업 아니면 업무, 오피스에 어떻게 접목을 할지 아니면 하다못해 사진, 음악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수업에 의뢰가 많아서 제가 작년에는 인공지능 위주로 교육을 많이 다녔고요.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채널에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관심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제작 교육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계속 할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영상은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쓴다면 기존에 하는 것보다 쉽게 할 수도 있고요.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영상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영상 제작을 결합한다든가 팟캐스트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합쳐지는 교육이 이뤄질 거고, 당연히 그 교육을 들은 사람들은 기존에 할 수 있는 영역 이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잘 다루지 않는, 정말 다루지 않는 분야가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제가 가끔 성인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50플러스 센터 같은 데를 가면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직접 자영업 하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팔고 싶은데 블로그나 인터넷 쇼핑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쪽은 손을 전혀 안 대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지 못하지만 그걸 위한 기술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해봤거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접목될지 모르지만 기존의 영상 제작 교육에 라이브 커머스는 쇼폰만큼이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작년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했던 미디어 트렌드인데요. 2025년에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분야의 활동들이 늘어날까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각 그 관련 사이트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기존에 계속 챗GPT라든가 그런 걸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걸 쓰다 보면 예전에는 문자 위주로만 뭔가를 만들어내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는 챗 GPT 안에서도 그림을 바로 만들 수 있죠. 달리라는 그림 그리는 서비스, 오픈 AI 회사의 그 다른 서비스였다가 챗 GPT 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오픈 AI의 소라라는 동영상 만드는 서비스가 지금은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몇 달 안에 챗 GPT 안에서 무슨 영상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별도의 소라 사이트에서 만들던 동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가장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에 대한 교육이나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냥 자판으로 몇 글자를 쓰면 멋있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걸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동화책이라든가 광고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한 장의 그림이 아닌 여러 그림을 의도대로 일관성 있게 만드는 교육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그걸 통해서 수익화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기술을 공부할 게 많아요. 특히 얼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든가 화풍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무료 사이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매번 광고를 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그릴 수 있는 그림 장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료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일관성 있는 그림을 여러 장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번 다른 그림은 그릴 수 있죠. 하지만 동화책을 만든다면 한 50장, 100장의 같은 그림체에 같은 주인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지 않으면은 완성도 높은 그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저는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광고 분야가 요즘 엄청나게 핫합니다. 단순하게는 광고 모델 대신, 의류 착샷 모델 대신 한 장의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만든 모델이 떠 있는 수준이었어요. 성형외과 광고에 인공지능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약품 광고, 많이 광고를 하면 욕먹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요즘에 인공지능 모델로 다 대체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동영상 광고를 만드는데요. 화장품 광고, 뭐 자동차 광고 같은 거,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광고를 인공지능 동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광고 업계가 요즘에 난립니다. 크몽에 가보시면은 이미지나 동영상 광고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준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인공지능으로 모델들을 만들어준다는 사람들이고요. 단가가 낮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5,000원부터 몇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모델 섭외하고 스튜디오 섭외하고 장비 좋은 거 있고 그래야 광고를 찍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컴퓨터로 딸깍딸깍 하면은 사람 모델이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영업자들도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고, 혹은 이런 크몬 같은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기존의 모델 업계라든가 뭐 이런 사진사, 이런 스튜디오 업계도 위기를 받을 정도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사진 제작 수업이 늘어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만만한 사이트 하나를 가입하시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좋은 컴퓨터 갖고 있는 분들은
컴퓨터에 설치해서 제약 없이 빠르게 사진을 만드는 걸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따가 제가 그런 사이트들을 한 열 몇 개 소개는 해드릴 텐데요. 대부분은 유료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무료도 있긴 한데요. 무료는 아무래도 완성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미디어 센터들은 요즘에 웹툰 수업을 많이 해요. 저는 만화는 잘 모르기 때문에 웹툰 수업은 한 적이 없지만 웹툰 분야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미드 전이가 뜨면서부터 외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화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게 가장 먼저 웹툰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미 연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경 그림 같은 거를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건데 이때도 욕을 먹어요. 너 인공지능 썼지 하면서 막 불매운동을 벌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모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만화를 올렸을 때 차단이 돼요. 옛날에는 우연히 뽑힌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게 말이 많다 보니까 가장 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인손, 인그라는 정책이 있어요. 인간 손으로 그리고 인간이 직접 그린 만화만 받습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의 힘을 빌린 채색 정도가 아니라 뭐 배경을 그린다든가 캐릭터를 만든다는 이런 식의 만화는 아예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웹툰에 인공지능을 쓰면 좋다는 건 아는데 몰래 쓰든가 아직은 못 쓰고 있죠.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배경 원화 같은 거를 다 그걸로 처리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그 스케치업 같은 3D 프로그램, 건축 프로그램으로 배경, 뭐 학교, 카페 이런 것들을 만든 그림들을 서로 공유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하는 거를 찾으려면 어려웠지만 그냥 인공지능한테 뭐 화사한 햇살이 내리쬐는 카페 그림 만들어줘 해놓고 이걸 배경에 얹는 식은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몰래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밝히면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분야가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 웹툰에서도 당연히 이미지를 많이 쓸 텐데 생성형 이미지를 쓰다가 문제되는 몇몇 분야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쓰는 수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먼 것 같습니다. 동영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음악인데요. 음악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많이 쓰고 있는 BGM 작곡입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특히 여행 영상 올리면 배경이 심심하니까 예전에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아니면 여러 몇몇 무료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 찾으려고 뭐 10분, 20분, 30분 동안 음악 수백 곡을 듣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 다음에 편집을 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음악 고르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사이트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쓰는 것들은 스노도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원하는 거를 영어로 개념을 적으면 음악을 뚝딱 만들어주고요. 시간도 정확하게 몇 분, 몇 초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1분, 1분 30초 이 정도로 크게는 맞춰줘요. 그러면 제 영상 구성과도 맞는 음악이 뚝딱 만들어지는데 가장 좋은 건 저작권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기존 음악과 겹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스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의 음악은 무료 계정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상업적으로 쓴다든가 뭐 영화에 만들 때 음악을 깔고 싶으면은 그 유료 계정에 가입한 다음에 만들긴 해야 돼요. 하지만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사이트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지금은 그냥 한 3분 기다리면 음악 하나 나오네. 이런다면 영상 제작자들이나 팟캐스트 제작자들 같은 개인 미디어 제작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음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긴 거니까 좋겠죠.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되게 특이한 영역인 플레이리스트, 배경음악 채널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뭐 청소 같은 거 아니면 쉴 때 음악 틀어놓고 뭐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전문적인 음악 사이트,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요즘엔 유튜브에다가 그냥 스타벅스 배경음악 이런 식으로 치면 음악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채널의 주인장들은 다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기존 음악들을 편집해서 영상을 틀다 보니까 내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작권이 나에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나온 음악 채널들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마 AI BGM, AI 배경음악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제가 쳐볼게요. 그래서 AI BGM 치면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만 배경음악으로 쭉 간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음악들은 저작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음악을 듣다가 나오는 광고 수익은 다 그 사람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남의 가수들, 그 사람들의 음악을 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사람들은 수익을 못 얻는데 대충 그냥 분위기만
뭐랑 비슷하고 들을만한 음악만 깔아놔도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전반적으로 음악 수준은 낮아지겠지만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거니까 아주 반가워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의 인공지능 음악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도 영상도 이미 교육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을 만들 때 1인 제작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옛날에 나는 노래를 잘 부른다. 근데 곡을 못 만들어. 그러면 작사, 작곡을 의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노 같은 사이트에다가 곡을 만들라고 시켜요. 그러면 목소리까지 들어가고 가사도 괜찮은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그 노래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만든 노래를 내가 따라 부르든가 내가 연주를 해요. 그러면 그 멜로디가 인공지능한테 나온 건지 사람이 나온 건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그건 멜로디일 뿐이고 좋은 노래는 어차피 공식대로 만들더라도 유효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노래라 하더라도 일단은 인공지능한테 맡겨놓고 그걸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고 내가 직접 연주를 한다면 어디 필터링 돼서 차단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는 잘 부르는데 멜로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작곡을 맡길 수도 있고요. 작사를 맡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음악을 한다면 가사를 맡기는 게 과연 내 음악일까 싶긴 하지만 작사가 약한 사람들은 작곡까지 해놓고 작사를 맡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전문적인 유료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반주나 백업 보컬까지도 가능해요. 내가 멜로디를 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화음을 넣어줘요. 목소리 분위기도 고를 수 있어요. 뭐 흑인 목소리, 힙합, R&B 스타일 이런 식으로 고르고요. 심지어는 내가 멜로디까지 있어요. 그럼 그 멜로디를 작곡 프로그램 같은 데 노트, 음표를 쭉 찍으면 그 다음에 내가 고른 한 5만 원 정도 주고 구입한 보컬, AI 보컬이 부르면 사람이 부른 것과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좀 떨림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클릭 몇 번이나 마우스 몇 번으로 움직이면은 바이브레이션도 넣을 수 있고 뭔가 감정이 들어간 것처럼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스노 같은 그냥 완성품이 뚝딱 나오는 사이트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음악 제작자들이 만든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동된 플러그인들의 인공지능 플러그인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작사, 작곡, 코러스, 뭐 연주 아니면 뭐 리버브 같은 이런 효과인데 어떤 스튜디오 느낌 내게 이런 식의 AI 필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한다면 음악 만든 사람들에게도 앞으로는 기회가 늘어날 건데 이제 제가 이쪽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스노의 경우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스노 정도에서 입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스노 사이트 사용법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가 동영상 생성입니다. 동영상 생성은 할 말이 제일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이랄까? 영상 제작 틀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영상을 만든다면 내가 뭔가 시나리오를 쓰든가 하고 배우들을 모으고 장비를 준비한 다음에 연기를 하면서 찍어요.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연기는 없지만 뭔가 인물이나 공간을 찍어요. 그리고 그걸 다 찍은 소스 몇 시간, 몇십 시간 분량을 편집하고 그거를 의도대로 만드느라고 전문적인 교육이 없으면 이상한 영상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무슨 영상이 필요해 그러면 자판으로 뭐 논밭 위를 지나가는 기차 영상 아니면 바닷가를 날아가는 드론에서 찍은 듯한 항공샷 치면은 영상이 하나 뚝딱 나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완성도가 떨어질 때도 있고 정말 실제 같은 영상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들이며 고생할 필요 없고요. 돈 안 든다는 거죠. 그런 식이니까 이제는 영상 제작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영상 제작자들은 이건 좀 어색한데 이거는 문법에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냥 느낌 괜찮은데 내 의도랑 비슷하게 반영을 했는데 그럼 그냥 갖다 붙이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겐 더 좋은 시대가 됐고요. 두 번째는 유튜버 같이 자료화면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일일이 찍기 귀찮던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료화면을 지금도 파운드 푸티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스톡 푸티지 사이트에서 그냥 구매를 하든가 무료로 내려받아서 내 영상 위에 덮어 씌웠는데 이제는 필요하면 자판으로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상 제작의 문법이나 제작 과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나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가장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쇼폼 분야일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기도 하고요.
이미 수많은 숏폼 앱들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령 얼굴에 필터를 자동으로 입혀주는 그런 앱들도 있죠. 뭐 틱톡이나 그런 데 얼굴 뽀샵 한다든가 아니면 얼굴에 무슨 이모티콘이 따라다닌다는 것도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아니면 내가 춤추는 영상을 찍었는데 만화나 뭐 어떤 다른 영화 속 캐릭터의 몸을 입히는 식으로 요즘 식으로 하면 뭐 딥페이크랑도 비슷한 건데 그런 식의 기능들이 기본 기능으로 내장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인공지능 기술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쇼폰 분야는 제일 먼저 도입될 것 같고요. 이건 뭐 교육할 필요도 없을 정도고요. 두 번째는 저도 작년 말에 만들어 봤는데 내가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에 맞는 장면들을 생성해서 기존 방식, 기존 문법대로 영상을 편집하는 내러티브 영상, 주로 뭐 영화나 드라마가 되겠죠. 이런 식의 영상 수업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AI 영화제나 아니면 기존 영화제에 AI 분야가 생겨서 시상식을 해서 상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AI 영화들이 어쨌든 상영 이상의 수상 결과도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아마도 수요도 있을 거고요. 제작자들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영화를 만들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팀을 이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혼자서 집에서 딸깍 해서 만드는 문화가 더 보편화되겠죠. 그럼 이제 예전에는 1인 미디어 시대,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흔해졌다면 이제는 그냥 1인 인공지능 영상 제작자라는 희한한 분야가 생겨날 것 같아요. 하는 일을 다를 게 없지만 절차가 완전히 다르니까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그냥 컴퓨터 한 대 좋은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심지어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를 유료로 사용할 능력만 있다면 어르신들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영상 제작 입문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상 문법을 잘 모르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다음 광고 영상은 아까도 제가 잠깐 그 크몽 사이트는 보여줬지만 요즘에 이걸로 화장품 광고 같은 거 만든 거 보면 놀랍습니다. 이런 식이면 웬만한 A급 배우들 아니면 모델도 싹 일자리 잃을 것 같이 멋있는 배경, 멋있는 예쁘고 뭐 몸매 좋은 모델들이 그 화장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화장품 로고는 원하는 의뢰인이 있으면 글씨 바꾸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미지 만들던 사람들이 다 AI 영상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를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컴퓨터 속도 문제도 있고 좀 유료가 아니면 쉽진 않아서 고민하지만 이게 대세가 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팟캐스트라고 요즘엔 좀 시대 뒤떨어진 거 아닌가 싶긴 해요. 하지만 새로 뜰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요즘 구글에서도 발표한 노트북 L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어떤 내가 PDF 파일, 문서 파일을 하나 떨어뜨려 주면은 그걸 인공지능이 요약을 해줘요. 지금도 챗 GPT 같은 데다가 파일만 넣으면 요약해 주는 거는 흔하거든요. 근데 이 노트북 LM에다가 PDF를 떨어뜨리면 한 A4 10장, 100장짜리 자료를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대담 음성으로 만들어줘요. 그것도 한 2명의 캐릭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남자, 여자 캐릭터가 내가 첨부한 그 글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요약을 잘하고 또 원고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들이 그걸 읽고 소감을 말하는 것처럼 분석도 하고 요약을 해서 핵심만 전달을 해요. 그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기존 논문이 많이 있어요. 논문 10편이 있는데 게다가 그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 하나를 노트북 LM 사이트나 그런 프로그램 안에 떨어뜨리고 이걸 요약해서 무슨 기사처럼 컬럼처럼 해줘 아니면 팟캐스트처럼 해줘라고 하면은 음성 파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뭐 100페이지짜리 논문 한 권을 제가 집에 가는 동안에 10분 동안 팟캐스트 파일로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듣다가 필요 없는 자료는 안 보면 되는 거고 괜찮은 내용이네 라고 생각한 파일은 내가 한 번 더 읽으면 되잖아요. 알고리즘, 우리 삶의 숨은 조종자라고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오늘은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보통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게 떠오르는데 우리 일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요약하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팟캐스트 만드는데 활성화될 것 같고요. 또 팟캐스트는 아직까지는 쓰는 사람만 쓰고 쓰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안 쓰지만 팟캐스트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비디오, 영상 팟캐스트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막 정도 자동으로 입혀주는 앱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생성한 그 mp3 파일을 자막을 입혀서 숏폼 영상으로 올리면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We're on the verge of a massive shift in how we create. These AI tools have the potential to make creativity more accessible, more experimental, and more collaborative than ever before. And maybe even a little more fun. Absolutely. Don't forget the fun factor. And that's what I'm most excited about. I think we're just scratching the surface of what's possible. 사람들이 그 글씨나 화면을 보진 않더라도 소리만 듣지만 그걸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앱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영역을 그냥 오디오 팟캐스트가 아니라 비디오까지 이렇게 확장을 한다면 앞으로 이 분야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뭔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교육하던 사람들이나 뭔가 자기 글을 많이 쓰는 그런 컬럼 같은 글을 쓰는 블로거들은 글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팟캐스트 혹은 쇼폼 형식의 영상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업무용 글쓰기, 업무용은 글은 포맷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요약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자료조사하고 마지막에 개요 써주고 파워포인트 같이 간단한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긴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교육을 인천시에서 했었는데 그때 공무원이나 기관 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보도자료 글쓰기 교육을 맛보기 정도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글은 정말 잘 써요. 게다가 무료 인공지능이 아니라 유료까지 쓰면은 분량 제한도 없어서 얼마든지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작용 글쓰기인데요. 뭐 글을 쓴다고 하면은 소설, 시나리오, 시, 수필 이런 것들이 창작이겠죠. 12월에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시나리오 쓰기 수업을 했어요. 시나리오라고 하면 그야말로 소설처럼 인간의 창작 욕구가 가장 발휘해서 압축해서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는 글인데 처음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 형식도 모르고 뭐를 어떻게 써야 영상으로 만들기에 좋은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첫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목적으로는 좋더라고요. 대부분은 뻔한 글만 나와서 추천하기는 어려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에는 좋고요. 또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이라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이 과정에서 인간 한두 명이 할 거 이상의 한 100명치의 일을 하죠. 그래서 내가 무슨 글을 쓰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개념 몇 개만 던지면 아이디어를 막 줘요. 그걸 갖고 내가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쓴 글을 줄거리만 있으면 그거를 기승전결 같은 구조에 맞춰달라고 하면은 얘가 써줘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시놉시스 이상의 그런 글을 쓴 다음에 시나리오 양식대로 맞추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뭐 하나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문서 전체에서 이 이름과 관련된 모든 설정들을 다 바꿔줘 라는 식의 업무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용 글쓰기도 포맷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작 욕구나 뭐 개인만의 개성이 드러나야 되는 글이라면 아직까지도 인공지능한테 맡기기엔 좀 찝찝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 작업이나 초기에 귀찮은 작업들은 업무용 글쓰기처럼 창작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서 제 시나리오를 이거랑 어떻게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귀찮다 보니까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열심히 해봐야죠. 그리고 코딩 교육이 있는데요. 저는 앱 개발도 미디어 제작과 같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뭐 신문, 방송, 라디오, TV, 영화 이런 분야가 미디어라고 불렀다면 앱도 미래의 시대, 아니 지금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야기가 들어있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앱 개발을 하려면 옛날에는 전문가들이 코딩 교육을 받았어야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학교에도 코딩 교육이 정식 도입이 됐잖아요. 뭐 스크래치 같은 모듈형 코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조각조각 갖다 조립을 하면은 앱처럼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더 쉬워진 거죠.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한테 야 여기서 이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무슨 기능이 실행되게 해줘. 뭐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금 여기 엑셀 파일을 떨어뜨리면 여기 있는 100명한테 일일이 내가 카드를 보내기 어려운데 자동으로 카드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라고 하면 뚝딱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어떤 유튜버들은 한 30분 정도 동안에 플래피버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단순하게 새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피하는 뭐 슈퍼마리오의 아주 단순한 버전의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화하는 방식으로만 목소리만으로 30분 안에 게임을 만든 경우도 있어요. 뭐 하나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오류를 수정하고요. 그걸 최종으로 그래픽 파일도 내가 하나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식으로 되게 쉽게 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만든 수준만큼은 절대 못 가겠지만
일단 입문용으로, 교육용으로 하기에는 재미 붙이기엔 아주 좋고요. 당장 내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쓸 앱을 만들 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앱이 있어요. 커서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거 하나 가입해서 올해 상반기 목표가 제 앱을 하나 출시해서 등록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도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비서 같은 거를 개발하는 게 기업 차원에서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개인도 가능하다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이젠이나 11랩스 같은 사이트에서는 기존에 내 아바타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주는 동영상 만드는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아바타 기능까지 생성됩니다. 내가 시킨 말이 아니라 누군가 이용자가 자판이나 목소리로 말을 거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하는 내용의 근거가 내가 제공한 파일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한번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인터랙티브 아바타라는 겁니다. Think of me as a coach for your customers, employees, and students. They can ask me questions just like they would with a real person. 이런 식으로 제 모습을 하고 있는 It 아바타가 depends on your 있는데요. learning style. 여기에 누가 Let me help you 채팅창에다가 come up 뭔가 with a study 말하면 plan so 제가 you can study 제공한 more 파일을 effectively.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인 것처럼 대답을 해줘요. 기존의 채팅으로도 이런 식의 대화 서비스는 많았잖아요. 기업 차원에서는. 고객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얘의 차이는 내가 자료를 제공하면은 개인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내 저술이나 글이 많이 있다면 그걸 얘한테 떨어뜨려 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니까 마치 내가 답변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재밌는 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거를 만들면 어떻게 설치를 하죠? 이런 사이트들은 API라는 프로그램 주소 같은 걸 제공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운영하는 홈쇼핑몰 화면이나 블로그에다가 첨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블로그 한쪽 화면에 이 비서가 떠 있으면 나는 이 블로거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나는 이 작가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면은 그걸 눌러서 대화를 나누면 내 얼굴을 하고 있는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내 대신 답변을 해주는 거죠. 고객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라면 학생에게 뭔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기업 차원이 아니라 개인들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고 있어요. 기존에도 뭔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 캡컷이면 영상 편집 기능이고요. 유튜브는 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이고요. 캔바는 디자인하는 사이트예요. MS 오피스는 당연히 오피스 파일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브루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고 챗GPT는 대화 방식으로 뭔가 일을 시키는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이런 곳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기존의 그 앱 사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까지 또 배워야 돼요. 아마도 올해는 이게 제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가령 유튜브 외국어 더빙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실패했던 게 있잖아요. 보면은 기존에는 내가 영상을 만들면 내 목소리로 우리나라 말로만 영상을 만들었다면 기껏해야 좀 전문적으로 귀찮음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자동 번역 기능이 아닌 직접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자막을 달아서 외국인들도 내 영상을 볼 때 외국어 자막을 켜고 볼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뭐 영어권, 스페인, 뭐 이태리어 이쪽 서구권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긴 한데 여기 유튜브 영상 올리실 때 화면 보시면 오토매틱 더빙이란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켜면 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가 그 나라 말로 더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여기 누르고 오디오를 누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는 자막만 고를 수 있었어요. 근데 가끔 어떤 채널을 보시면 오디오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말을 고르면 내 나라 말로 외국인이 말을 하는 영상을 보는 거고요. 반대로 유튜버 입장이라면 한국말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로 서비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내 시청자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한번 영상 올리면 10,000명이 봤다면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주제만 재밌다 그러면 100만 명, 1000만 명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유튜브가 시청자층을 넓히려고 인공지능 기술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서비스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요.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올해의 과제가 될 거고요. 저도 이쪽 분야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